자, 지금 이 영상을 촬영 중인 지금 오늘 날짜는 2026년 5월 4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내가 남강이와 내가 아기 때부터 나라를 살리면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했고요. 그리고 5월 1일 날 노동절이잖아요. 노동절도 내가 만들었는데 63년 동안 노동절 기념식 할 때는 내 돈 갖고 하거든요. 남강의 돈으로. 그런데 기념식 날 내가 또 노래를 엄청 잘 만들어요. 노동절 날 백성들하고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그간의 노고도 풀고 그러려고 노동절도 만드는데 해마다 하면서 어디서 이상한 가짜들만 무대에 올리고 노동절을 만든 남광이 63년 동안 노동절 행사에 초청장 한 번을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나는 죽어라고 나 혼자 이렇게 업어치기 당하고 두들겨 패고 돈 뺏어 먹고 아이디어 빼먹고 그렇게 당하면서도 오직 나라를 위해서 오직 국민들 먹거리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고생을 다 했는데 납치를 당하지 않나, 무고를 당하지 않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방정환이라는 사람 거기 보면은 천도교 옆에 천도교 주인이 남강입니다. 내가 근데 어린이날을 내가 남강이가 공표를 한 거거든요. 나라 왕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지정하고 남강이 임금, 내가 임금이 된 지가 벌써 1959년도부터니까요. 3살 먹었을 때부터. 어버이날도 남강이가 내가 만든 거예요. 어린이 대공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린이 놀이터도 남강이 내 땅에 내 돈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다 지어줘요. 어린이 대공원도. 왜 이 이야기를 꼬잡아서 하냐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해놓은 업적을 몽땅 방정환이가 한 것처럼 어린이 대공원 주인이 남광입니다. 어린이 해관 주인이 남광의 여왕 나예요. 어린 왕이, 꼬마 왕이 내가 다니면서 만든 거를, 그 숭고한 사업을, 그걸 그때 딱 방정환이가 만든 것처럼 기념비를 남광이 돈으로 왜 방정환 이름을 넣어줘? 아니거든요. 남광이가 만든 거거든요. 어린이날도. 그리고 기념비를 남광이 돈을 뺏어가지고 방정환 이름을 싹 넣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왕이 어린 여자애라는 뜻, 이유로 그렇게 학대를 하고 그렇게 몰염치하게. 그리고 어버이날도 남강이야. 내가 이제 어버이날은 남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날은 내일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을 내 이름 석자 남광이 돈만 싹싹 뺏어먹고 남광의 이름은 싹 빼고 엉뚱한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비열하게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 내가 나라 진짜 임금이고 진짜 국가기관 사업주고, 그거는 내가 국가기관의 직원들과 통화하는 내용. 자, 오늘은 그리고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창경궁 주인 남강의 여왕이 이런 고시원 쪽방에 살고 있고요.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경무대, 그 사람 죽이는 경무대를 사서 내 집 청와대를 만들어서 사람을 못 죽이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내 집 청와대를 지어놨더니 내 집 청와대 어린 주인은 나는 내쫓고 박정희 일가가 내 집에서 퍼젓이 뻔뻔하게 공짜로 살면서 18년 동안 박정희 가족이 공짜로 어린 내 집에서 청와대에서 공짜 밥을 내 돈 털어서 밥 먹고 잠을 자고. 무전 취식이죠, 박정희 가족이. 그런데 박정희가 나라를 살렸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 뉴스. 그러더니 전두환이 최규하, 노태우 걔네들이 들어가서
남강희 여왕 임금 내 집을 뺏어가지고 내 집에서 자기 자식 새끼들 결혼식까지 합니까? 왕의 집에서 어느 뻔뻔한 백성이 어느 나라에 어떠한 사람들이 왕의 집에서 왕은 갖다가 밖으로 내치고 왕의 집에서 결혼식까지 합니까? 청와대에서 전두환의 아들과 또 노태우 딸 노소영이 어떻게 내 집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해? 어쩌면 그렇게 뻔뻔해?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까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세계 최초 반도체 사업을 일으킨 발명왕 남강이거든요. 삼성전자가 당신들의 전유물이야? 삼성전자 별자리 이름을 따서 내가 삼성전자라고 창업하니까 이병철이가 자기가 거기에 바지사장 하면 안 되겠네. 왜냐고 물어봤더니 삼성상이라고 옛날에 과일 가게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삼성전자 반도체에 남강희가 내가 창업주고 그 겨우 들어와서 발명품 아이디어 따갖고 일본에다 팔아먹다가 들키고 이병철이 가족이 이거니 이재용이까지 지금까지 아이디어 따쳐먹고 왜 안 기어나가는데? 삼성의료원 주인 남강희가 이 고시원 쪽방에서 삼성의료원 주인 남강희가 병원에서 지금 입원하고 특실에 누워있어야 될 사람이 이런 조그만 고시원 쪽방에서 이러고 있어. 갈 데가 없어. 돈을 이재용 놈이 다른 회사에 들어오는 것까지 어릴 때부터 이재용이가 계속 야금야금 싸그리 다 털어먹었어요. 그 내 돈을 털어갖고 100억을 털어갖고 이재용이가요. 에버랜드 자연농원 에버랜드 주인 남강이잖아요. 나요. 멀쩡한 내 회사를 주가를 갖다가 떨어뜨려가지고는 내 돈 남강이 돈을 훔쳐 100억을 훔쳐가지고 이재용이가요. 그 이건희가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재용이가 남강이 돈을 낼 걸 다른 기업에서 생계비 온 거를 갖다가 사업 수익 배당금 온 거를 뺏어가지고 이재용이가요. 60억을 가지고 그것도 에버랜드 내 회사에 멀쩡한 내 회사를 주식을 떨어뜨려가지고 주가 조작해가지고 회사를 뺏어 먹으려고. 이재용이가 지금까지 이날 이때까지 그런 짓을 했고 임금 남강희랑 나하고 재용이하고 결혼 말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하지만 재용이하고 아버지가 재용이하고 결혼해라. 아버지가 이래가지고 나를 강압적으로 남자도 새겨보지 못하고 괜히 납치나 당하고 어린 재용이하고 결혼하는 어린애가 재용이가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재용이가 맨 속이나 썩이고 박근영이하고 동거하면서 남강희하고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재용이가 박근영이하고 연애하고 남강희하고 했다고 거짓말하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남강희는 발명하랴 작사 작곡해라 수출품 만드느냐고. 수출품 만드냐고. 디자인도 이 세상에 없는 디자인 설계 도면 이런 것까지 골치 아프게 내가 그런 걸 연구하고 살아왔는데 국민들이 내가 버는 쪽쪽히 박정희 일가에서부터 돈을 다 털어가는 거 그래갖고 내가 때 끼니가 없어서 내 동생들 3명이 굶어 죽었어요. 어린 내 동생들이. 나는 맨날 도시락을 싸고서는 학교에 그냥 아침에 죽 먹고 쓰레기나물 죽 먹고 점심은 쫄쫄이 굶고 이 나라의 왕이 남강희가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근데 국민들은 남강희가 호의호식하고 금이고 목에 칭칭 두르고 금장옷을 입고 청와대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굶고 다니고 저녁이면은 칼국수를 끓여 먹고 우리 집에 칼국수 끓여 먹고 있으면 그질 다 보내 박정희가. 우리 집이 부자라고 지가 돈을 다 털어가놓고는 거짓말해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굶겨 죽이려고. 그 거짓대가 와가지고는 그 칼국수 그거를 뺏어 먹고 가. 우리가 형제가 9남매라 하고 2남매. 그리고 그 밑에 애들 태어난 거는 다 굶어 죽었어. 박정희 가족이 지금까지 설치게 만드는 국민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돼 있고, 박근혜가 지금도 내 돈을 털어먹어도 희죽희죽 거려가면서 박근혜가 무슨 대통령? 남광희를 나를 또라이년 이내는 등 이렇게 괴롭혀서 아이들 따먹자는 등 국민들이 지금 모든 게 정신이 사고방식이 잘못돼 있고 국민들이 사상이 잘못돼 있다. 그러면 남광희가 굶어서 어릴 때 학교 다니는 그 어린 나이에 박정희 가족으로부터 맨날 돈 털리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노무현이가, 뭐 정몽준이 걔네들이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여동생들이고 우리 친인척 여자애들을 다 강간했어. 그게 난 줄 알고 짓밟은 거야. 왕을 짓밟으러, 어릴 때부터 걔네들이 나를 짓밟으러. 근데 나는 도통 방에서 안 나가거든. 뭐 수첩품 그려내느냐고 방에 쭈그리고 앉아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 동생들이 다 구원망을 나한테 하니까. 어린 내 동생들을 얼마나 괴롭혔는 줄 알아? 문재인이 노무현 놈. 뭐? 노무현 새끼, 문재인 새끼가 지금 사람 새끼라고 지금 나대고 있어? 어디서 나대? 내 여동생들을 다 짓밟아 놓은 거야. 술집에 막 팔아넘기고 애기들을. 그 천벌을 받을 놈들이, 문재인과 노무현이 새끼, 정몽준이 그놈들이 지금 어디서 설레발을 치고, 아산그룹이, 현대그룹이, 남광희가 내가 창업주야, 정주영이가 아니라. 왜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그것들 가만두는데? 남광희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고, 반무대 가수, 그래 내가 반무대 가수였다. 발명품을 그려내려고 그러면 돈이 다 털리고 나면은 노트를 사야 되고, 연필을 그려낼 수 있는 연필이 있어야 되고, 작사 작곡을 14만 작품을 하는데 그걸 맨날 그려내야 되고, 남들 놀러 다닐 때 나는 반무대 가수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가수도 했어. 내 기업에 가서도 내 아이디어 털릴까봐 남광희 여왕이라고 말을 못하고 가수 윤지혜라고 다녔어. 윤지혜가 모범가수 수상을 12년 동안 독점 1위 대상이야. 어떻게 반무대 가수가 모범가수 수상을 받냐고. 그만큼 내 사생활이, 옛날에 밴드들이 남광희라면 내가, 왜냐면 음악을 살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노래가 멸종되고 없어질 그만큼 문화가 없었는데, 남광희가 작사 작곡해갖고 밴드들 일자리가 많아지고 하니까, 밴드들은 진짜 남광희가 살아야 자기들은 창작가가 아니니까 내가 노래를 창작해서 만드는 것마다 연주인들이 신나잖아. 신곡이 나오면. 그렇죠. 밴드들이 왜 남광희 편을 들고 왜 난리를 쳤는 줄 알아? 무대에 있으면은 나 손도 못 댔어. 밴드들이 다 내 편을 들었기 때문에. 술 먹은 사람들이 악수하자고 손도 내밀었다가 두들겨 맞고 가. 어디다가 악수를 해? 그게 그만큼 내가 중요한 일을, 국가 기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모범가수 수상을 12년 독점 1위 대상을 받아도 신문에 한 줄 안 나온 게, 안 날려고 한 게 아니야. 그 당시 그 시절에 내가 다니면서 발명을 하고 작사 작곡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저작권과 특허권을 노리고, 박지만이, 박근혜, 박근영이가 매일같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신문 광고에 나오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당시 그 시절에는 내 팬이 완전히 팬클럽이 있었는데 기자들도 나를 내려고 그러지. 근데 내 얼굴을, 그때 당시에는 얼굴을 광고를 하면 안 돼. 얼굴을 드러내면 과학자를 갖다가 외국인도 와서 치거든. 외국인도 아이디어 따먹으려고. 딜라이다도 내가 60년대 초에 만든 노래인데 외국에서 퍼갔잖아. 외국에서 퍼간 노래들이 마이클 잭슨, 마돈나, 퀸크럽, 걔네들이 전부 내 노래, 거기가 내 프로덕션 업주지만 남광희 작사 작곡을 걔네들이, 마이클 잭슨이 부르고 마돈나가 부르고. 기타 이름을 다 대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말하기도 힘들고. 사실인 것을 말하는데 왜 자꾸 왜곡을 해? 그리고
IMF 외환위기 박정희가 내 나라를 담보로 해갖고 외국에서 빚을 얻어다가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거야. 그래갖고 외채빚을 갖다 나도 지집에 씌워놓으면 어릴 때도 70년대에도 내가 다 갚았거든. 그러니 나는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야. 우선 나라가 우선이니까. 어? 그리고 국민들 똑바로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교육비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1년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내가 지원해. 뭘로? 장난감을 다 발명하고 해외를 수출하거든. 그 외국의 청소년들한테 팔아먹은 장난감을 그걸 벌어가지고 우리나라 애들 교육비로다가 지원해. 내가 한 푼도 개인적으로 갖다가 뭐 빵을 사 먹거나 그런 적도 없고. 왜 이렇게 잘한 사람을 왜 괴롭히냐고. 그렇게 외환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갚았고 97년에 마지막이라 그랬잖아. 내가 납치당했다 살아나서 다 죽어가면서 발명품 그 특허료 온 거 300조 원이 있었어. 과천정부청사 재정경제부에 한덕수 놈이 그때 거기 장관할 때 한덕수가 인간이냐고 그게. 남강이 내 특허료 받아놓은 거 300조 원으로 97 IMF 300조 원을 내가 막은 거야. 외채빚을. 그랬다는 이유로 한덕수가 지금 깜빵 가기 이전에까지 나를 죽이라고 그러고 다녔어. 한덕수가. 아니 그렇지만 IMF 외환위기 올 때마다 내가 막아준 거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 97년 10월 IMF. 요번에 내가 마지막이다. 그 이후로는 국민들 이거 책임지고 빚 갚아라. 이제 나도 더 이상 국민들 편에 서서 이렇게 희생당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300조 원으로 IMF를 막아줬어. 막아주고 난 다음에 존경과 찬사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나를 바꾼겨 죽이라고 소금물을 뿌리라고 떠밀으라고 그러고 밥도 주지 말라 그러고 한덕수가 그러고 다녔거든. 저 바보 같은 년이 IMF 지돈 300조 원으로 막아주고 거지 생활한다고. 한덕수가 그게 사람이나. 그러고도 나는 사업 수익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를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받아오는 즉시 박근혜가 연애한 남자들한테 시켜서 내 돈을 그걸 뺏어 먹으라고. 국민의힘,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정당 당마다 공화당 다 내가 만든 당이야. 뭔데 박정희 일가가 거기 설치는데. 왜 설치게 하는데.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거 끄지 마. 누워서 말을 해야 돼. 너무 내가 어저께 저녁부터 굶 먹거든. 몸이 아프고 소화도 못 시키고. 잠깐 쉬다 쉴게. 아, 끄지 마. 자, 이래도 내가 나라를 살린 임금이 아니야? 잠깐만. 나 이 임금이 대한민국 건국자 외화벌어서 한 거거든. 나라 살린 임금 맞고 국가기관 사업주 맞아. 저기 산업통상부 장관실. 관실입니다. 전화를 굉장히 안 받았네. 네? 오늘은 다행히 받으시네. 네. 저기 산업통상부 장관실. 아, 그냥 놔둬. 김정관 장관. 내가 산업통상부 창업주야. 네네. 난광이야. 네. 내가 지금 매우 궁금하고 그런데 나는 산업통상부 창업주 남광희 여왕이요. 김종관 장관한테 궁금한 게 많은데 우리 영등포 내가 요양 등급을 받고 중증장애인에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도 받고 다녀서 김정관 돈을 장관 지원하려면 그렇게 납치해서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 케어를 노래를 받고 뺏고 있는 저작권을 영등포 뺏고. 재가복지센터에 다녀간 걸로 이렇게 그리고 내가 무슨 심수봉 모창 가수야? 어? 대한가수협회 총재, 가수협회를 만든 문화체육 관광부
총재 남광희가 나한테는 어떻게 해서 전달도 안 됐고, 전직기생 심수봉이 나는 따위에 그거를 모창가 쓰라고 하고 받은 적도 날 갖다가 없고, 심수봉 모창하라는 그리고 칼로 배지 찔러준다고. 주소 좀 이게 적어놔요. 몇십 년 동안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 여자가 설치게 놔둬. 내가 여기 심수봉이란 여자가 등록 전입 신고도 다 됐는데 박정희 죽을 때 옆에 이 있었던 우리를 거를 오셔서 남광희한테 나한테 누명도 방문하지 씌우고 않고 나는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 비밀 요정에 제가 응? 옥주센터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남광희가 얼마나 힘들고 바쁜 일을 하는데 알고 있는데 어디서 남광희 이름에다가 응? 그 더러운 센터장이 심수봉 이름을 붙여가지고 김정만 모창 가수년이라니. 장관 없다. 뭐 어디가 모창 가수야? 어? 김정옥 심수봉이가 가수증도 없는 여잔데 뭔가 심수봉이는 서로 영구 제명된 여자야. 심수봉이는 작사 작곡가도 아니야. 그러지 심수봉이가 말고 뺏어다 부르는 노래가 남광희 작사 작곡이야 다. 네, 여기를 그건 모르는 국민들이 어딨다고. 그 여자가 여태까지 설치게 놔두냐고. 센터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산업통상부 창업주 남광희야. 내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여기가 주소가 적어보세요. 서울시 펜이랑 메모 되나요? 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37길 6 W하우스 505호. 여기가 고시원인데 조금 형편이 나은 고시원이야. 이 조그만 방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어요. 산업통상부 창업주 남광희 전국 반도체 사업주는 돈도 받은 사실이 없고 누구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여기 혼자 쓰러져 있고 요양보호사들이 왔다 갔다 씻겨주고 밥 먹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 2158 32 하나 적으셨어요? 네. 그리고 거기 팩스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네, 서류를 내가 그쪽으로 보내볼게요. 남한테 제발 속지 말라지. 팩스 번호 044-203-4772번이요. 544 044 203 4772. 772. 네. 그 공무원들이 내 돈 준다고 돈을 나한테 갖다 줬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저기 가서 수급자를 살고 통장에 응? 그거보다는 본인을 직접 만나야지. 몇백만 원도 없는 나는 나한테 만나본 적도 없는데 돈을 돈을 맨날 갖다 받아도 드렸다는 거야. 뒷조사나 연애까지 했대. 수급자로 이게 말이 잡힌다고. 되냐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근데 수급비 이 내가 505 여기 505야. 옆방에 504호한테 돈을 다 틀리고 있는 거야. 504호가 가짜야 가짜. 504호가 남강이가 아닌 게 남강이라고 내 이름 파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거하고 가짜가 504호에 있는 거 사기꾼이 그거한테 그 여자한테 그게 집단으로다가 아마 짜고 돈을 타는 것 같더라고. 또 어떤 걸 또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남한테 맨날 왔다 갔다 그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소 가르쳐 준 대로 직접 오시라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당산이동 주민센터 가면 여기 사회복지사들이 이 방 알아. 네. 네. 떠들려 없어. 자 이래도 내가 산업통상부 알겠습니다. 창업주가 아니야? 네, 뭐다 응? 해가지고. 국가사업가가 아니야? 산업통상부 창업주야 내가 남광희가. 여기 장관실에 장관실 비서하고 통화한 거야 지금. 응? 또 확인해 줄게. 이따 하실 거예요? 아니 한 번 더 해. 응. 산업부 반도체가 민경입니다. 네. 네, 산업통상부 산업 피해 조사반이에요?
예, 산업피해 조사과 맞습니다. 네. 이거 좀 놔줘봐. 어떻게 되시는 분이세요? 못 앉아 이렇게. 네, 여기 저기 강석화 사무관입니다. 앉아있죠. 네. 나는 산업통상부 이거 찍어드릴까요? 창업주 남광희 총재예요. 제가 스톱하고. 전국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업수 주인이기도 하고, 자, 전자반도체 발명해서 전국에 전자반도체 회사를 차려놓은 무역회사 주인도 맡고, 전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현대전자, 창업주 남광희 총재예요. 네, 네, 죽으라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경영인이 아닌 사람들이 네, 내 이름을 팔고 들어와서 네, 삼성전자의 이병철이 가족, 그런 사람들은 피해만 입히는 사람들인데, 네, 마치 이병철이가 삼성전자 창업주인 양, 네, 뉴스는 매일 가짜뉴스, 그리고 이건희, 홍나이, 이재용, 이부진이, 이서연이 그 일당이 삼성에 경영인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사기를 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온갖 피해를 당하고 그들한테 돈을 털리고는 다른 회사에서 나한테 오는 돈까지 걔들이 털어먹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정부 기관에 여러분들은 그걸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는 매일같이 가짜 뉴스가 나오고, 막 이병철이가 만들었다는 등 이재용이가 무슨 삼성전자에 뭐나 되는 것처럼 네, 꾸며져 있어요. 네. 제가 고치원 선생님으로 해드리면 괜찮으시겠습니까? 남광희 여왕이죠. 천황이죠, 내가. 네, 천황이죠, 천황. 남광희 여왕. 네, 나라를 남광희 총재님이라고 아까 예, 총재고, 예, 산업통상부 총재. 근데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 산업피해 조사과가 지금 저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소관 분야가 아니어서 아니 내가 저희는 이 사업을 이제 일으켜 세우면서 후대대 네. 당하고 두들겨 맞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내가 그래서 꼭 민원 제기를 피해-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해달라 이거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러면 가해자가 누군 건 알잖아. 네, 이제 외국에서 네. 이제 정상적인 가격보다 이제 싸게 국내로 수입을 해서 우리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를 이제 조사해서 이제 관세 부과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서여서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사람은 발명왕 남광희 여왕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지금 로봇도 해외에서 만들고 있지만 사실은 로봇을 발명하고 개발한 사람이 남광희 여왕 나고, 네네, 네, 근데 외국으로 나가 있는 거는 경영인들이 사기꾼이 있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따돌리려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외국에서 지금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선생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총재님 말씀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니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네네. 네, 만약에 외국에서 저희는 지금 총재님의 지금 이제 제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서가 아니 아니어서. 앞으로 천천히 네.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지금 일단. 산업피해 조사 팀이니까 네네네. 외국에서 해서 관세가 많이 물려주는 거라든가, 네네. 네, 그런 것도, 왜냐면은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 해외 외국도 다 샀다. 네네. 옛날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외화를. 네. 그래서 미국도 사고 영국도 사고 일본도 사고 네. 러시아도 사고 중국도 사고 네. 샀다. 네. 그런데 우리한테 관세를 많이 물리는 거는 어거지지. 네. 뿐만이 아니라 구글이 내 발명품을 구글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영을.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그리고 내가 피해보는 거, 네. 이걸 거기서 해서 논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1원도 못 받고 있다. 이재용 놈이 네. 다 해먹고 있다. 네. 그래서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내가 꽉 박는 거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이런 거, 밴드 이런 거 전부 다음 카페 이런 것까지 내가 진짜 천재잖아요. 네. 해놓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와서 내 아이들 따먹고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 우리가 원래 특허권이 남강이 이름으로 특허는 등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잘 것들을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잘 챙겨서 네. 나도 내가 그리고 핸드폰 번호 좀 적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핸드폰 번 주소는 지금 현재 이사 갈 거니까 가르쳐줘도 그렇고 핸드폰 번호를 알아갖고 내가 혹시 여기서 이사 가게 되면 못 일어나니까 내가 요양보호사가 와서 찔겨줘 그러거든. 내가 핸드폰 번호 010 네. 2158 네. 3211. 네네. 잘 알겠습니다. 구글도 내 회사라고. 네네. 알고 일하라.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발명가협회 창업주기도 하고 남광희, 그리고 1957년 11월 23일생 닭띠입니다. 닭띠. 그리고 한국 발명진흥회, 발명을 계속 진화 발전시키려고 진흥회도 내가 만들었어요. 한국발명진흥회입니다. 고객님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듣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을 해놓으면 고객님들 행사 때 근로자 나한테 보호 초대장을 조치를 하면 시행하고 되네요. 있으며 통화 내용은 저장됩니다. 감사장 초대장이 나한테 와야 될 거 아니야. 발명의 날, 발명 특허대전, 직무 발명, 국내외 전시회, 국제 지식 재산 나눔, 국제 IP 교육, 국제 개발 협력. 1번 특허 기술 가치 평가, 건설 기술 활용 실적, 특허 거래 IT 마켓, 우수. 발명의 날, 발명 특허 대전, 상표 디자인전. 1번 직무 발명 활성화 사업. 2번 국제 전시회. 3번 국제 지식 재산 나눔 사업. 4번 국제 IP 교육, 국제 개발 협력. 감사합니다. 진기수입니다. 발명의 날 행사 담당자가 누구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세요? 네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 내가 편지 보낼 게 있어서. 네? 편지 보낼 게 있어서. 편지요? 네. 어떤 편지? 성함과 팩스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팩스는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은 팩스로 보내야 읽어보고 그럴 텐데. 아니, 메일 주시면 되는데 어떤 거? 아, 내가 저장 공간에 합쳐서 그래서 그 메일이 안 들어갔어. 팩스로 일을 봐. 저희가 팩스, 잠시만요. 저희가 팩스로는 지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럼 대표 팩스가 몇 번이에요? 네? 발명 진흥에 네. 대표 팩스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대표 팩스가 있어요. 저희 대표 팩스 번호가 우선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3459-2999로 되어 있는데 이게 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으로 발명진흥의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뭐 모릅니다. 저희도 뭐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게 뭐 이전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전했어요? 아니면 이전할 계획이에요?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주소를 불러주시나요? 강남구 태일함로 131이요. 그렇게 해서 한국 발명진흥회 해서 편지를 보내면 되나? 뭐 어떤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발명의 날이라는 것을 네. 내가 그걸 그 날짜를 발명의 날이라고 내가 발명왕이거든요. 발명왕이에요? 발명을 많이 한 사람. 특허를 많이 받은 사람. 네. 네. 삼성전자 총재 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AI 로봇 이런 거 발명한 사람. 네. 일꾼 로봇, 네, 컴퓨터 이런 거, 팩스리,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발명한 사람이요. 전기, 전자가품, 냉장고, 세탁기, 정수기 이런 거 발명한 사람이요. 네. 에어컨, 히터. 네. 근데 뭐 그래서 편지를 발명왕이 보내시는데 난광이다, 난광. 네? 네, 발명왕 난광이요. 발명왕 뭐라고요? 난광이, 난광이. 여성 발명왕, 발명왕. 그걸로 발명왕. 외화 걸어서 나라의 왕이 된 사람. 그걸로 발명해서 외화를 걸어갖고 나라의 임금이 된 사람. 난광의 왕이에요. 근데 그 발명의 날이라고 내가 그 지정해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맨날은 못 만나고 행사할 때마다 그때 한 번씩 만나자고 발명의 날 그거 지정됐는데 행사 때마다 나한테 연락을 안 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넣으려고 네. 네, 저희 주소 말씀드린 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창업주가 이병철이가 아니고 남광희. 발명왕 남광희. 삼성전자 지금 완전 털리고 있어, 이재용이한테. 그 가족한테. 내가 바쁜 사이에 발명한다고 바쁘게 다니는 사이에 이재용이 그 강도단이 이건이랑 혼나. 삼성전자 돈 다 털리고. 이상입니다. 내가 편지 써서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국민들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고 알면서 때리더라고. 왕인 거 알면서 때리고. 그리고 여왕님 권력이 있으니까 여왕님이 지금 다 여기서 혼자 해결하면 되지. 여왕님이 권력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경찰도 괜히 직신거리고 때리고, 그리고 경찰 월급 올려달라고 때리고, 그리고 청와대를 팔으라고 때리고. 그리고 어릴 때 내 돈마다 문재인이, 노무현이, 박근혜 걔 떼강도다니 쫓아다니면서 돈을 털어먹고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내가 그 배가 고프면 냇가를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뱀딸기 있어, 뱀딸기. 내 식사가 그런 거였어, 애기 때. 나라는 잔뜩 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내 돈 갖고 다 먹고 사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뱀딸기를, 딸기를 따먹고. 그리고 충북 음성 거기 하당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얼마나 배고프면은 우리 그전에는 거기 기차가 다녔거든. 우리 집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길 건너가다 보면 그 문재인이, 노무현이
김대중이도 보리골에 숨어 있고 납치하려고 아이들 따먹고 돈을 뺏어 먹으려고 있는 돈은 다 뺏어가면서 아이디어가 돈이 되니까 그렇게 아이디어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다들 숨어서 납치를 하려고 그러더구만.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도 총하고 일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나오면은 보리숲에 보리골 숲에 김대중이가 숨어있고 애들이 학교 친구들이 광희야 너 납치하러 김대중 놈이 저기 숨어있어. 내 학교 동창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눈을 삿발뜨기로 쓰고 말도 어눌하게 일부러 하면서 나는 남강희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눈을 삿발뜨기로 뜨면 얼굴을 와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그렇지 남강희가 얼마나 똑똑하고 이쁜데 눈이 사팔이네 그러고서 김대중이가 막 웃으면서 가거든. 그렇게 예? 나를 저기 보호도 해봤어. 내가 안 납치당하려고. 그리고 문재인이 노무현이 그 일당들이 그 화염병을 만들어 가지고는 가는 곳곳마다 두들겨 부시고 내 앞에다가 불을 싸지르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러다가 내가 그거 쫓기다가 내 다리에서 떨어져갖고 3년 동안 못 걸었어. 엉덩이가 바위돌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몽둥이 세레니 뭐니 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쫓아오니까 거기 학교에서 집에 가려면은 높은 다리가 있었거든. 그 다리에서 내가 떨어진 거야. 떨어져가지고 바위돌로 떨어져가지고 엉덩이가 지금도 이 엉덩이가 다 스펙 먹은 거야. 막 압박돼가지고 그래서 3년 동안 못 걷고 지팡이를 짚고 막 나중에는 그러고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엎혀 다니고 그랬는데 국민들 내가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에? 그래서 병신이 되고 또 납치당해서 병신되고 허리를 막 밟더라고. 심수봉 본명 신민경이 그 사기꾼이 가수도 아닌 게 가수를 해보겠다고 나를 갖다가 그 심수봉이 호적의 이름이 신민경이야. 신민경. 신이 아니고 심수봉이가 본명이 신민경이 심씨. 신민경이가 깡패들하고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고. 키도 크고 뚱뚱한 게. 그리고 나이도 나보다 7살이나 더 먹었어. 그 신민경이란 그 나쁜 여자가. 그게 나를 납치시켜갖고 허리도 깡패가 밟아갖고 이렇게 허리를 못 쓰는 거야. 에? 목도 여기 하도 졸려가지고 이 목뼈 디스크도 심하고 그래서 점점점 무너지고 거기다가 96년 12월 5일날 교통사고까지 겹치고 또 2021년 10월 5일날 대통령 출마 준비해놓고 국민의힘 내가 당을 만들어 놓고는 22조 원이 넘는 돈을 몽땅 털리고는 윤석열이한테 쿠데타 당한 거죠. 윤석열이한테. 그리고 내가 원래 대선 후보였는데 국민의힘에. 그리고 나는 자동차에 깔려가지고 점점 무너져서 난 걷지도 못하는 줄 잘 못 걷고 조금 몇 달 지나서 조금 낮을만 하면 또 때리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예 드러누워 있잖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내 손으로 밥도 못 떠먹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무고까지 당한 거야 지금. 최한나라는 변호사라는 여자가 근거도 없는 얘기. 내가 그 여자를 이 몸으로 언제 따라다녀. 에? 그 여자를 뭐 따라다녔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그리고 임금 남강이랑 나를 무직자라고 그 무고를 하더라고. 무고를. 이런 봉변을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달에는 현충일이 껴있고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 6월이. 남강이랑 내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임금 남강이랑 내가 외화벌어서 북한도 한반도 전체 땅을 샀지만
나는 북한에 놀러 가본 적도 없다. 무서워서 어찌 가겠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임금인데 경호원도 다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지금 누워서 이야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밥도 못 먹고 밥 좀 챙겨 먹을 거니까 죽 끓여놓은 거 있잖아. 죽 먹어야 죽. 어저께 밤부터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점심 아직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 물에 끓인 거 죽 좀 먹어가지고 데워갖고 한술 뜨고서